번째 우리 맞이하는 정직규 작가의 뜨거운 태양인데 사진일까요? 동영상일까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때는 꽃이 있어서 그냥 아름다운. 네. 동화 속에서 나오는 숲속의 한 장면 같은데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산들, 들이 너무 귀엽다. 소도 연구가 굉장히 사회적이라고 했죠. 감독님, 네, 예술은 시대의 초상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네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작품들을 내고 있는데요. 네, 시대를 이야기하고 치유하는 것 또는 위로하는 것, 예술이 갖고 있는 역할이자 힘이죠. 네, 오늘 만나볼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전시도 인간의 태도와 본성을 돌아보기 위해 기획된 전시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의 화살과 팬데믹, 네,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가서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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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디렉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큐레이터의 아뜰리에 49. 네. 네. 제목이 몹시 특이해요. 특이해요. 특이하시죠? 49.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나인가? 나인가? 아니겠죠? 집어넣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래요. 무슨 뜻인가요? 큐레이터 아뜰리에는 큐레이터가 주로 하는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전시 기획, 주제 연구,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49는 번지수입니다. 맞았네요. 번지수구나. 네. 그리고 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제가 작년 전시 오픈할 때 49살이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추정했는데 네, 딱 맞았어요. 맞네요. 네. 아폴론의 화살. 네. 아주 인상적인 제목이에요. 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딱히 배경이 있나요? 혹시 뭐 그리스 신화와 연결된 건가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그리스 신화를 좀 읽게 되었었는데요. 그 트로이아 전쟁이 9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그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를 그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세스가 가서 아주 간절히 딸을 돌려달라고 청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아가멤논이 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딸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던 행동을 했지요. 이에 따라서 아폴론이 분노하여 그 화살통을 메고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스군을 향해 아흘 동안 화살을 퍼부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통해서 인수공통의 전염병이 그리스군에 확산이 되어서 그리스군이 매우 위험에 처했다는 모티브에서 일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도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무엇인가 자연 생태계에 가한 위협적인 행동이거나 무언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되는 태도를 가져보자는 것이 이 아폴론의 화살 전시의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인간 태도와 본성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우리 한 점 한 점 네.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네. 이번 전시는 큐레이터의 어떤 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5작가의 작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첫 번째 만나는 작가, 네. 바로 정지필 작가의 더 뜨거운 태양인데,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정지필 작가의 더 뜨거운 태양은 스틸 이미지 한 장으로 뒤편에 조명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도록 설계된 작업입니다. 마치 동영상처럼 보이는데요. 작가는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바뀌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것인데,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서 이름이 연유했다고 합니다. 더 뜨거운 태양 작품을 처음으로 배치를 하게 된 것은 아폴론 신, 태양의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기후 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를 처음으로 이끌어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지필 작가의 뜨거운 태양은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그 전시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상징적인 작품으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지필 작가의 더 뜨거운 태양, 옆에 있는 이 작품은 기후 변화에 의한 그 재난의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박형렬 작가의 작품은 3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먼저 이 첫 번째 작품은 피겨 프로젝트 중에 한 점입니다. 작가는 주로 서해안 간척지에서 촬영을 하였는데요. 그 잡초와 먼지가 메말라서 갈라진 땅의 형상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촬영 기간 내내 매일의 일기와 날씨를 중요하게 포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땅의 지표면을 어떻게 다르게 질감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가뭄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박형렬 작가의 이 작품을 두 번째로 배치했을까? 네, 그거예요. 네, 바로 정지필 작가의 더 뜨거운 태양처럼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변함에 따라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극단적인 가뭄, 극단적인 홍수, 오랫동안 지속되는 산불 등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박형렬 작가의 이 작품을 정지필 작가의 바로 다음 작품으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네. 인간과 사회 이성의 집단 이기심이 초래한 결과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네요. 그러면 다음 이미지는 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이미지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작업 감상해 볼까요? 이 작업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였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자연재해 같기도 하고 뭔가 또 신화적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어떤가요? 잘 보였습니다. 박형근 작가의 텐슬리스 연작 중에 2점을 먼저 전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에서 작가가 머무를 때 촬영한 작품인데요. 네. 저는 이 작품을 볼 때 이렇게 아폴론이 그리스군을 향해서 화살을 쐈을 때 새가 나귀가 먼저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징후들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상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죽어 있거나 사과들이 낙화해서 썩어 있는 것들이 그런 징후로 읽혔고요. 여기 비둘기는 특히 아폴론이 처음으로 쐈던 노새와 나귀를 연상시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꽃들은 영국 벚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줄기채로 떨어져서 마치 이 비둘기 사체를 조의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읽혀졌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기후변화에서 자연재해까지 봤는데, 그럼 또 그 다음 작업 보실까요? 봐야죠. 네. 네.
더 뜨거운 태양과 기후위기, 자연재해까지 재난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들을 쭉 유기적으로 전시를 하셨는데요. 이 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지필 작가의 다른 작업이네요. 네, 정진필 작가는 더 뜨거운 태양에 이어 멈 시리즈를 이 전시에 구성하였습니다. 네. 멈 시리즈는 암컷 모기가 인간의 피를 흡혈한 뒤에 알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해충이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자일 뿐이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멈 연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생태계 활동을 보아왔지 않았나라는 태도를 반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모기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는 정진필 작가님의 멈까지 네, 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전시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아폴론의 화살 두 번째 전시 공간에 왔는데요. 첫 번째와는 연출 방식이 다르다고요? 네, 두 번째 전시 공간 역시 벽면 순서대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도 있지만 서로 마주보는 벽면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기하학적인 무늬가 인상적인 박형렬 작가의 작품과 또 여기 반대편에는 그로테스크한 이 동물 조각상이 있어요. 일단 박형렬 작가의 작품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박형렬 작가의 피겨 프로젝트는 작가가 인간과 땅 그리고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작업해온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땅에 기하학적인 조형물을 새기거나 또는 삼각형 형태의 모양을 판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박형렬 작가 이 도형을 보시면 한 평, 두 평, 네 평의 땅을 판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땅을 파는 행위는 아마도 신이 인간에게 어떤 과제를 내렸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까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재현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네. 두 점의 작품을 나란히 걸게 되었습니다. 박형렬 작가님 작품 맞은편에는 네. 소나 지금 닭이 있어요. 부패된 듯하고 굉장히 화석화된.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죽음이 연상되는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작업은 윤진영 작가의 인베시브 스페시스라고 그래서 침입종 연작입니다. 작가가 동물 머리 모양의 조각을 만든 다음에 직접 균주를 입혀서 곰팡이를 배양했는데요. 작가의 대학 전공 생물학을 잘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는 부식과 부패를 뜻하기 때문에 죽음하고도 연상되는 작업이죠. 오른쪽에 있는 황소 모양의 두상은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고요. 왼쪽 편에 있는 닭의 두상은 현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조류 독감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두상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눈들이 좀 반인 반수를 연상케 하는 사람의 눈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눈빛도 네. 굉장히 강렬해요. 눈빛이 강렬한 것이 또 이 작업의 특징인데요. 작가는 밀랍 인형 만들 때 쓰이는 인간의 육안처럼 만든 네. 눈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 같군요. 네,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을 더 긴밀하게 보여주는 작업이지요. 정지필 작가의 멈 시리즈와 같이 곰팡이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명 활동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현상을 좀 다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죠. 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 앞에서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색감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한 색감을 썼고 화사한 게 딱 봐도 치유 공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초원 작가의 하와이유 투데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작가는 직접 누군가 먹는 알약 1회분을 촬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약, 친구가 먹는 우울증 약, 그리고 현대인들이 매일 챙겨 먹는 건강보조제들을 촬영을 했고요. 그 알약의 조형성을 따라서 배경 색상과 조형성을 조화롭게 배치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약은 질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표현을 한 건 작가가 무언가를 상징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초원 작가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감수성을 이런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데요. 신의 화살에 이어서 신의 한 수는 바로 배경색을 프레임 바깥으로 이어내는 그러네요. 것이 굉장히 조형적인 감각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전시 주제를 통해서 우리 디렉터님의 전시 기획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사진은 다큐멘터리성이 강한 주제와 태도로 시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아폴론의 화살전에 초대된 작품들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한 서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차용해 온 제목과 주제로 오늘날 팬데믹 상황을 또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관람객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크리에이터의 아틀리에 49에서 진행될 전시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전시를 관람했는데요.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네. 전 세계가 일시적으로 멈춘 현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고민을 네. 떠오르게 한 그런 전시였어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돋보였던 거는 예술 작업에 인문학적인 요소와 사회학적 요소를 대입한다? 매우 요즘 보기 힘든 재미난 큐레이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시대성이 반영된 이런 전시 기획이 네. 보다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딜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뚜르드 갤러리.